나만의 디자인적 관점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흐름을 잘 읽고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포용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 디자이너 박영선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검색팀에서 3년차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뉴욕에 있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하게 된 계기는 SBA 재학 시절에 이제 마지막 졸업반이었어요. 그때 컬리지 센트럴이라는 네트워킹 사이트에 제 레주메랑 그리고 포트폴리오 링크를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MS 인사팀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UX 디자이너라는 오픈 포지션이 있는데 지원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때 정식으로 회사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였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의 전화 인터뷰를 후에 진행을 하였고요. 전화 인터뷰 후에는 마지막 시애틀 본사에서의 파이널 라운드 인터뷰를 통하여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면서 제가 디자이너로서 최대한 저의 많은 가능성과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작품 하나하나의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작품보다는 3가지 정도로 추려서 첫 번째 작품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무겁지 않게 인터뷰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컨셉 디자인 앱으로 시작을 하였고요. 두 번째 작품으로는 브랜딩 프로젝트를 넣었는데 제가 실제로 로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디자인, 웹사이트, 그리고 다큐멘터리 필름, 모든 패키지 디자인까지 전부 다 진행했던 작품이어서 저의 다양한 디자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였고요. 사실 인터뷰할 때 포트폴리오를 발표하는 시간이 1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 후에는 보통 원온원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자기가 발표할 수 있는 1시간은 제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디자인 인터뷰 할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그 1시간에 좀 올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일단 뭔가 슬라이드 하나하나부터 제가 어떻게 시간을 소요하는지도 계산을 하고 이 작품 안에서 비슷한 성향의 작품만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작품 안에서는 나의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 작품에서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디자이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작품에서는 좀 UX 디자인, 실제 이 포지션에 어울리는 내가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접근하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도출해내는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디자이너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 때 프로젝트랑 회사에서의 프로젝트는 전 되게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학생 때 같은 경우는 저의 작품들은 좀 저를 모티브로 많이 삼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데이터 비주얼리제이션 그런 관련 클래스를 들었었는데 인포그래픽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인포그래픽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뭔가 관심사를 데이터화 시켜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막 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가 4년 동안 썼던 하드웨어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저의 경험과 접합시켜가지고 한 프로젝트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UX 관련 프로젝트도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제가 막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과제 자체는 좀 헤비한 무거운 프로젝트였어요. 의료기기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라. 약간 그런 과제가 주어졌었는데 의료기기 너무 생소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제가 작업을 계속 하고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제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모티브를 얻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내 눈이 얼마나 안 좋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할 만한 프로그램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또 작업을 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학생 때 했던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면 회사 들어와서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저를 모티브로 하지 않잖아요. 이 회사의 모든 작업 물가 프로젝트들은
회사의 이익 창출과 그리고 팀의 비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디자이너 분들 안에서도 또 입장이 다르고 그리고 개발자분들이나 PM분들은 또 그 본인이 처한 그런 포지션이나 팀의 상황에 따라서도 접근하는 관점이나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배웠던 점은 나만의 관점을, 디자인적 관점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흐름을 잘 읽고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포용하면서 맞춰가는 그런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디자인 처음 시작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은 학교 다닐 때 인터랙션 디자인 클래스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데니얼 영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인터랙션 디자인을 조금 접해서 생소한 분야였는데 그분은 이미 구글에서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계셔서 구글의 그런 프로세스 방식을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방식의 클래스였거든요. 근데 진짜 디자인 그런 과정 이런 걸 떠나서 그분이 너무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가 6시에 시작하는데 새벽 3시에 끝난 적도 있어요. 보통 미국의 그런 교수님들은 정말 칼같이 시간을 지키시거든요. 6시 시작해서 뭐 2시간 클래스면 딱 8시 끝나고 그냥 가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은 정말 학생들이 온전히 자기가 가르치는 거를 흡수할 수 있게 그거 생각에 정말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디자인을 처음 접한 학생들도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투자하시는 시간만큼 나도 그 부분에 보답드릴 수 있을 만큼 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사실 UX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테크놀로지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술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것을 뭔가 간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제 디자인 과정 속에도 항상 사용자는 나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걸 항상 인식하고 디자인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근데 약간 10년 뒤, 20년 뒤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디자이너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현재에서 얼만큼 많이 배울 수 있는지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좀 커리어의 초기 단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배움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디자인이 좀 재밌는 게 경험이 쌓일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더 많은 그런 챌린지들이 생기는데 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